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예치금을 돌려달라, 거래소 피소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치금을 돌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소가 피소,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인천 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소재한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회원들에게 현재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뭐 1억 5천만 원을 또 돌려달라고 고소를 한 회원도 있다는데, 현재 출금 지연을 이유로 고소한 회원이 5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5명 이상, 고소한 분만 5명인데, 이제 이 거래소 회원들이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회도 갖췄다고 그래요. 이 거래소 앞에서 빨리 현재 출금 돈을 돌려달라, 예치금 돌려달라 했는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치금을 출금하려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되고, 일일 한도도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거래소인지는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현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범죄 사실이 확정됐거나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가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대형 거래소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참고 화면 자료로 쓰는 내용이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거래소에 확인된 피해자만 한 60여 명 되고요. 60명이고요. 예치금 규모는 한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치금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데 예치금을 하루에 30만 원뿐이 못 찾고, 그것도 찾으려면 직접 고객센터 인천 서구까지 가야 되니까 하루에 3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5일 해봤자, 근무일수 5일 해봤자 일주일에 150만 원, 뭐 한 달 해도 600만 원뿐이 못 뺀 자기 예치금 한 대에서 못 빼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현재 예치했는데 못 돌려받고 있는 회원이 고소할 만한 것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여기서 이분들의 현재 피해자들의 이야기 주장을 따르면 거래소 운영이 좀 불투명하고 피해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수백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는데, 이 거래소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유는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금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벤트를 했으면 그 이벤트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게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가 예측이 되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이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고객이 늘어나면 우리 회사의 수수료가 얼마나 더 들어오게 되고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벤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당이익을 가져갔다는 표현을 썼다는 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죠. 얼마 전에 항공사들이 어느 항공사가 1등석 좌석을 갑자기 한 3천만 원짜리를 잘못 갖고 300만 원에 판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300만 원에 산 1등석 고객들도 다 정상적으로 티켓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취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회사의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그렇게 했다는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부당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이벤트에 문제가 생길 사항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이 회사 입장은 정상 지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불철주야 어떤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현재 돈을 예치금 안 돌려준 건 아니다라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까지 얘기했냐면 폐업이나 도망 안 하고 투명하게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벤트를 하게 되면 우선 이벤트의 적정성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벤트 허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하게 되는데, 이 거래소는 어떻게 된 거래소인지 그런 것 때문에 고객한테 어떤 표현은 부당이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부당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소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현재는 확인된 분만 60여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우리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나 블록체인 시장 또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얼른 정부가 어떤 거래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점에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뭐 연결된 겁니다. 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박. 사실 이 이슈는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 중요하게 삼아서 두 번째 이슈를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슈 거래소가 지금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또 피해보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를 이걸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주재로 하는 회의에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차관급 회의를 국무조정실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을 하지만 차관들은 실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들 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달 안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뭐 대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업계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미 예측돼 있다라고 했고요. 작년 9월에 22개 기업에 52개 항목의 실태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부정적인 입장을 했습니다. ICO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거는 허용해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했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 했는데 새로 이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노영욱 실장은 이런 얘기 하셨죠. 좀 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 방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대충들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G20 회의가 일본에서 좀 있으면 있죠. G20 회의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데 당국에서는 아직 의견 수렴 중으로 아직 정한 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태조사가 자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 질문지에 대해서 회신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신을 안 한 업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업체 선정 기준도 모호해서 우리나라 실정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지적하시는 분들은 금감원의 핀테크 지원실이 아니라 기업 공시심사실에서 이 조사를 했다. 핀테크와 관련된 일이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인데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을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